안녕하십니까. B3 세션 임직원 업무 성향 진단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HR 적용 사례 발표를 하게 된 ITM 베이직의 민경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ITM 베이직은요, 2013년도에 결성된 IT 스타트업입니다. IT 회사가 무슨 HR 이야기를 하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아나운서분께서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저는 네오위즈와 크래프톤 게임 회사 출신으로 QA라는 직무를 통해서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일을 주로 하였고요. 장교 시절 GOP 소초장부터 매니지먼트를 일찍 시작해서 팀빌딩이나 채용, 교육 등 19년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저희의 모든 멤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늘 접속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온라인 웨비나 시스템 심플로우가 저희 회사의 대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용 방법 안내 페이지, 여러분들 이제 전체 메뉴에서 인적 지원 개발 컨퍼런스 이용 방법 메뉴가 있을 텐데요. 이용 방법 안내 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시몬피스라는 진단 도구의 검사 링크가 있습니다. 유료 모델을 이번 주에 한해서만 저희가 무료로 일단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10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 한 번씩 검사해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 성향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심플로우는 원래 소통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기업이나 정부 기관, 컨퍼런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거나 퀴즈나 설문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실시간 소통을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도 오늘 강연 도중에 무엇이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어플로우 메뉴를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기업 고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업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담당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한 9년 가까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게 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소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플로우부터 심오피스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탄생이 되었고요. 오늘 제가 참고로 8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 중간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인덱스를 넣어놨으니까 좀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유튜브나 공단 홈페이지 통해 올라가는 영상을 좀 스킵하면서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자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연결도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 보시면 다운플로우 메뉴 통해서도 제가 다운로드가 가능하게끔 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셔도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측 하단에 메뉴 버튼을 누르셔서 발표 자료 보기로 좀 더 큰 화면으로 자료를 보시고 제 얼굴은 조그맣게 음성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요, 저희가 경험한 사례를 최대한 많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글씨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험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준비도 많이 했고 많은 자료와 책들, 이제 글들을 좀 정리하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 아마도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는 현재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실 텐데 이런 팀장님 한번 쉽게 만나보지 않으셨을까요? 좀 새로운 일 시작할 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좀 팀에서 이제 상급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엄청 막 스스로 자책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발산하시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약속 시간이라든가 미팅 시간, 근무 규정에 대해서 엄청 철저하신 팀장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팀장님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다 있죠. 본인 스스로가 실수하면 안 돼, 아니면 한 번에 난 엄청 잘해야 돼라는 이런 압박감을 느끼시거나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일종의 원칙주의자분들이 좀 계실 텐데 사실 우리의 이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팀장님들의 이런 성향들 왜 그런지를 저희가 모르고 이런 팀장과 같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막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팀장이 이렇게 빡빡해 유연성이 없어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에너지를 자꾸 쏟지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게 돼요. 근데 하지만 팀원으로서 우리 팀장님의 성향, 이 내재적인 동기 왜 그런지를 알고 계실 때는 우리 팀장님이 또 이런 거 얘기하실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 좀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오타 같은 거 내시면 또 괜히 이렇게 화내시니까 오타 체크 한 번 더 해야지. 근무 규정 되게 중요하지 라고 이제 팀장님에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팀장님 또는 리더급의 사람이신 경우에는 이런 팀원들이 있을 겁니다. 막 하는 일마다 내가 제일 최고, 뭐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티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열심히 막 놀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는 좋은데 막상 우리 팀에서 일에는 좀 집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결론에 다다려야 되는데 때로는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네, 이런 좀 친절 성향이 강한 팀원들은 인정받고 싶고 누가 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팀 분위기가 좋아야지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내재적인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리더로서, 팀장으로서 우리 팀원들의 성향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오지랖 부리고 막 일도 안 하고 빨빨거리네 이렇게 그냥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얘가 있어서 팀 내 분위기 역할도 좀 해주고 있고, 나름 그래도 다른 팀 가서 내가 알지 모르는 다른 팀의 정보나 회사의 이런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가지고 오네 라고, 이렇게 좀 더 이제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오피스는 이런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90개 문항을 통해서 크게 3가지 유형, 세부적으로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업무 성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 들어가면 1순위 업무 성향 9가지 중에 1가지, 그리고 나머지 8가지 중에 1가지가 2순위 업무 성향이 돼서 72가지로 개개인의 성향을 정말 디테일하게 업무 스타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서비스 프로세스는 이제 온라인 또는 PC로 진단을 통해서 개인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팀 단위의 또는 리더에 대한 컨설팅, 아니면 팀 단위 워크숍, 아니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 팀이 필요로 하는 맞춤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들을 서포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결과라든가 가이드북 같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회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번 컨퍼런스 이용 방법 하단에 있는 링크에서 검사를 해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개인 결과 리포트를 모바일 또는 PC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뭐 부서별 관리라든가 팀 단위의 뭐 개인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제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더 단위 분석이나 팀 단위 분석, 워크숍, 뭐 컨설팅 이런 활동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에 따른 결과 리포트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조금 관심 깊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팀장님도 9가지 유형 중에 1가지가 나올 수 있고, 팀원분들도 9가지 유형 중에 1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발생하는 81가지의 관계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 팀장님이 팀원들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 또 똑같이 팀원과 팀원 사이에서도 어떻게 서로 좀 조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업무 성향? 그게 뭐야? 뭐 결국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른 진단 도구들이 개인의 성격, 타고난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좀 서로 조심해야 되는 사회적인 룰이라든가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 흔히 말하는 이제 페르소나를 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세상 게으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회사에서는 세상 무기력해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자기 취미 생활할 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기존에 온라인 훌륭한 도구들 많이 되어 있지만 이걸 활용하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재미로 보거나 일회성이 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죠. 저희는 모든 문제라는 것은 항상 so what, 그래서 어떡하라고, how to,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 방법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오피스라는 이 진단 도구는 회사 생활의 환경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업무 성향을 판단하는 그런 진단 도구로 좀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문항이라든지 결과 내용들이 대부분 회사의 업무에 좀 맞춰져 있고요. 특히 이제 결과지에 그래프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다양한 진단 도구들을 해보면서 너무 의아하고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숫자가 너무 많고 디브리핑을 해주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고요. 진단 도구라는 것들이 사실 저희 MZ 세대들이 최근에 한창 작년에
뭐 이제 유행했었던 뭐 MBTI라든가 뭐 16 퍼스널리티라든가 다양한 진단 도구들에 이제 열광을 하는 게 현실인데 왜 그런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의외로 HR 담당자분들은 진단 도구를 되게 싫어하시고 회사에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MZ 세대들이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관심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궁금해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자소서 쓸 때도 참고하기 엄청 좋다라는 피드백들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이외에도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어쩔 수 없이 강한 상황, 그 다음에 특히나 회사 업무라든가 사회적인 판단을 가치 판단을 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 특히 형평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바라보는 이런 진단 도구들에 실질적으로 열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MZ 세대들이 사실 저희 세대 저는 이제 X 세대 마지막 자락인데. 저보다 윗세대 또는 회사 생활을 못해도 한 20년씩 하신 분들보다는 그분들이 이 20살, 25살 때 가지고 있었던 정보보다는 지금 MZ 세대들이 다루는 정보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인재 부조화가 조금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중일도 기본적으로 신입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1년 내에 빨리 퇴사하는 비율들이 많다라는 공통적인 비슷한 고민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 경우는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회사를 퇴사한다라는 이제 피드백들이 이제 인사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지금의 MZ 세대들이 결국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퇴사 비용 때문에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도구라고 하면 너무 사람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팀장님 멋대로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진단 도구가 정답이 아닌데 이거대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항상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정형화하고 단정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저희 집 같은 MZ 세대 친구들은 공정성, 형평성을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팀장님이나 임원분들께서 본인의 성향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통계적으로 검증된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부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다라고 사람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진단 도구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식, 컨설팅이 됐든 뭐 조직의 자체 평가나 판단이 됐든 뭐 문제를 찾아내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좀 성숙한 사람들은 얘가 나랑 이래서 다르구나, 얘가 나랑 이래서 이렇게 일하기가 힘들었구나라고 본인이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조금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래서 뭐 일을 못했어, 제가 저래서 나랑 안 맞았어, 역시 나는 내가 예상한 게 맞았어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의 원인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로 다가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팀원들이나 주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말을 해야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얘기할 때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회사라는 공간은 함께 일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다 같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들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서포트하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것들이 저희 이제 심오피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현업에서 활용이 되고 데이터와 HR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입니다. 전 직원의 업무 성향을 진단해서 우리 회사에 꼭 맞춰진 워크숍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의견 주셨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대기업의 연구 조직 전담 부서였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상황이 악화가 돼서 그 와중에도 조직 혁신을 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 대표님께서 이 조직은 연구부서 조직이다 보니 우리 구성원들이 조금 더 혁신적이고 조금 더 새로운 걸 찾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조직이기를 바라셔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봤는데, 400명 가까이 되는 전체 조직을 진단을 해봤더니 의외로 친절형 조직이 과하게
편중되어 있어서 나타나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R&D 조직이어서 조금 더 앞으로 혁신하고 싶은데 오히려 친절형 조직, 이 친절형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안정적이고 좀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표님께서 나름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조직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러겠지라는 생각들을 데이터로 가시화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현실을 조금 인지하시게 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물론 이제 친절형의 직원들이 하는 순간 다들 혁신적인 인재로 바뀌는 건 쉽지 않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가치인 이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좀 직원들에게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도 대다수에 차지하는 친절형 유형들에게 맞는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좀 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내용을 전달하면서 회사가 요구하고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조직의 특성에 맞춤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이제 워크숍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한 바퀴 전 부서를 이제 워크숍을 다 돌고 나니까 반응들이 나중에 너무 좋아지면서 앞서 워크숍 받았던 사람들이 이 교육 되게 재밌어, 괜찮은 것 같아, 너희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면서 그 다음 차에서 교육의 집중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전체가 끝나고 나니까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팀장님들이 이러한 개인 업무 성향들을 활용해서 팀원들을 조금 더 잘 가이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추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팀장님들을 대상으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이제 커리큘럼 액션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팀장님들이 MZ 세대들을 어떻게 잘 가이드하고 또 이끌어가면서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잘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가지고서 좀 많이 얘기를 하였고요. 특히나 이제 팀장님들은 보통 연차가 좀 되시다 보니까 서로 팀에 대한 상황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옆에 팀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고 또 그 일부 직원들을 데리고 있었던 팀장님이 같은 고민을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도 서로 논의가 되면서 아예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팀원들을 특히 조직이 원하는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커스텀된 이제 팀장 워크숍도 이제 이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저희가 모든 워크숍이 다 끝나고 교육이 끝나고 대표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이나 또 하셔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조직 문화 자체를 좀 바꿔가는 형태. 왜냐하면 이제 내재화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 조직 문화를 좀 바꿔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해당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전문가분을 모시고 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문적인 외부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조직 문화 팀이나 내부의 HR 팀이나 혁신팀 같은 곳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진단 도구나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들까지도 모두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우시다 보니 일정 부분들의 영역을 나눠가지고 전문 기관과 협업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기업에서 운영되는 좋은 교육 시스템을 협력사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오늘 정말 이 신랄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업의 회사 이름을 절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정도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포스코인데요. 포스코가 사실은 이제 ESG 경영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컨소시엄 교육들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담당자가 나름 컨소시엄을 짜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하고 싶은데 대기업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협력사라든가 중소기업들에게 안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HR 팀은 고사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사실 많다 보니까 포스코는 그런 협력사에게 자기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 커리큘럼들을 이제 많이 내려보내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되게 좋은데 막상 실행을 했을 때 커리큘럼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매번 새로 만들 수 없으니 좀 과거의 프로그램이 좀 반복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고 특히나 이제 대기업의 교육
내용들이 사실상 중소기업의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 좀 협력사에 취직한 뭐 신입사원이라든가 좀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지역 내에서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좀 청년들의 대상이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생에 맞는 커스텀 교육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뭐를 잘하고 내 업무 성향이 뭔지 내 역량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실제 좋아하는 일이 업무 역량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내가 성과를 잘 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심오핏을 통해서 개개인의 성향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성격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개개인 가이드를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역량과 성격적인 관계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발현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1박 2일 워크숍 프로그램을 짜서 정말 개별 가이드를 하나씩 다 드리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육생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그 담당자분들이 계열사나 아니면 포지션에 잡매칭으로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신입사원 교육이나 아직 사회초년생 또는 회사에서 제대로 어떤 일을 맡겨야 될지 모를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적인 부분과 업무적인 역량 부분이 합쳐져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용 사례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글로벌 핵심 가치가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어떻게 한국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핵심 가치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글로벌 회사겠죠. 백신으로 엄청 핫한 외국계 제약회사였고요. 이제 이런 제약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제 이런 표준 교육안을 다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막상 실정과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교육의 대상자라든가 교육의 환경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백신 회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업무도 너무 이제 많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방식 자체를 좀 바꿔서 좀 제대로 내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이 커리큘럼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 실제 그래서 온오프 하이브리드 워크숍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9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한 60분이 넘어가는 분들을 9가지 유형으로 진단한 다음에 좀 분반을 해서 각 방을 유형별로 배치를 시키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가지고 교육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똑같은 내용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똑같은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방별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모여 있는 사람들의 유형이나 성향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저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과제를 던졌을 때 9가지 유형별 나오는 그 내용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친절형의 그룹에서는 사람들이 좀 내 얘기도 들어주시고요. 공감도 좀 하고 경청도 좀 하고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매너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발표를 했는데 성과형 분들이 모여 계신 방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가 프로로서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메일에다가 그렇게 날씨 얘기를 하시냐. 나는 날씨 얘기가 필요 없다. 업무로 바로 왔으면 좋겠다. 이게 굿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각자의 발표들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너무 다른 결과들이 나온 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게 사실은 굿 커뮤니케이션이구나라는 이제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심 가치라는 것이 과거처럼 막 세뇌 교육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 글로벌 표준으로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막상 일하는 직원들에게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확인을 하면서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숍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고 되게 좋은 성과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교육, 침체된 조직 분위기, 온라인 워크숍으로 동기부여가 가능할까요? 라는 이제 내용이었고요. 모두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집체 교육이 안 되다 보니 어렵다 보니 이제 사실 좀 소화해야 되는 교육도 좀 이렇게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비슷한 이제 고민 의뢰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참고로 우리나라 최고의 IT 회사, 네, 게임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 자체도 일방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개발 직군이 재택으로 온라인으로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교육은 해야겠고, 근데 모이는 건 쉽지가 않고, 하다못해 막 이제 단순히 한 방향 교육도 일반적인 그냥 강의 교육은 또 원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양방향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이제 니즈였었고요. 프로그램 구성 자체를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단을 하고 개인 분석 결과를 보시고 팀 단위 분석을 저희 컨설턴트들이 진행을 해서 저한테는 이런 걸 조심해 주세요. 저한테 이런 걸 부탁하시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나사용 설명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나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도 패들릿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서로가 각자 메모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서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막상 나를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는지, 저 친구한테는 좀 내가 뭘 조심해야겠는지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워크숍 결과가 진행이 좀 되었고요. 내가 팀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팀장님은 그러면 이런 일들은 뭐 코드 리뷰는 여기한테 맡겨야겠구나, 조금 새로운 기획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Q&A 이 친구한테 맡겨야겠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기존과 다른 이렇게 업무 구성을 좀 고민하게 됐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이제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서로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을 알고서 일을 하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상황으로 이제 저희가 되게 좋은 결과를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작년 여름에 파일럿을 돌리고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서 온라인 교육 뭐 그동안 역대급인 만족도 점수가 나왔다고 좀 자랑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런 게 되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곳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제하지도 않고 고정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고 교육 자체를 의무로 하기보다 좀 팀 단위로 팀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스스로 신청해서 성장을 지원하는 너무 좋은 조직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 자체도 사실은 다른 HR 담당자분들, 다른 회사 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마도 천편일률적인 교육보다도 좀 팀의 상황과 사정을 고려한 팀 단위 맞춤 교육을 아마도 소규모로 핸들링 하시면서 이제 진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또는 이런 양방향에 대한 효과를 이미 보신 분들은 아마도 그걸 기준으로 또 새롭게 교육 커리큘럼들을 계속 짜 나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상황이나 환경에서 개인 데이터나 팀 데이터가 좀 객관적으로 있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맞겠다, 우리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게 뭐구나라는 거를 좀 더 쉽게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서 좀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리더와 팀원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사실 저희도 되게 어려웠던 숙제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요. 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오래 근무하신 팀장님과 해외에서 석박사를 가지고서 새롭게 들어온 팀원들 사이에서 나름 이제 서로가 불만인 상황들이 좀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해결이 가능하겠냐라고 이제 정말 SOS가 왔고요. 저희가 이제 팀원들을 분석을 하고 전체 팀원들의 그래프를 컨설턴트들이 놓고서 좀 비교 분석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사례가 있었던 게, 팀장님은 세상 조금 안정적이고 연구 중심적이고 정말 데이터와 실험을 가지고서 실증적인 걸로 조금 이렇게 가져가시는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데, 좀 젊은 신입 친구들이, 신입은 아니지만 이제 젊은 경영진 친구들이 되게 막 주도적이고 내가 스스로 막 일을 해야 되고 나한테 일을 다 맡겨야지 성과가 나오고 이런 유형의 팀원들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 친구가 팀장님이 좀 힘들어하시겠다라고 나름 예상을 해서 워크숍을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둘 때문에 팀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 둘은 또 팀장님이 일하는 방식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일하는 방식과 맞지 않다 보니까 팀장님이 거꾸로 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했던 건 뭐냐면 사실 그 팀원들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쳐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유형대로 일할 수 있는 것도 팀장님께서 안정적으로 팀을 유지하고 받쳐주시기 때문인 거고,
거꾸로 팀장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셔야 되는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일정 부분들의 업무들을 알아서 주도적으로 잘해서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팀이 또 결국 성과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를 상호 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요건 좀 이제 다른 회사의 이제 사례인데요. 실제 친절형의 리더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이런 그 리더분이 연구형 직원,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확인한 바에 대해 팀장님이 뭐라고 한들 이 말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로 좀 이렇게 따박따박 좀 이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나면서 팀장님이 얘 안 되겠네, 다른 부서로 보내야지. 그래서 진짜 다른 부서 보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참 지나고서 그 다른 부서의 팀장님한테 야, 그때 걔 일 되게 답답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새로운 팀장님은 규칙형 리더다 보니까 이 연구형 팀원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조사해서 업무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냐에 따라서 일잘러가 될 수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참 이제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래서 팀장과 팀원의 관계 패턴에 따라서 분명히 흔히 말하는 이제 궁합이 맞는 사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팀으로 만약에 발전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본부장님 계시고 팀장이 계시고 팀원이 4명 있는 같은 부서인데도 조직 구성은 같지만 분명히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팀장님과 팀원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서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중간 관리자가 팀원들을 제대로 가이드하지 못해서 그들의 업무 역량을 제대로 못 살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거꾸로 팀장님이 으쌰으쌰해서 팀원들을 끌고 나가고 팀원들이 끌고 나갈 때 팀장님을 믿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 조직 자체는 업무적인 성과가 똑같은 구성이라도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심오피스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점들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HR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실상 대부분의 팀장 또는 팀 리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조직의 핵심 역할,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나 또는 새로 들어온 팀원이 그 팀에서 가장 필요한 업무 역량이라든가 업무 성향을 가지고서 허브 역할을 하고 그 팀의 중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일을 맡겨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가 일 잘하는 조직을 계속해서 구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파악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so what,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는 다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조직에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높아져서 문제 해결되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각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코스트를 낮춰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성, 목적성을 꼭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리더들의 자기인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 사례인데요. 사실 팀장님까지도 좀 괜찮은데 중간 관리자까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임원 리더급들이 되고 나면은 변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 자리에서 오래 일하시면서 실제 성과를 만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조직이나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에 있어서 다면 평가라는 것들도 많이 도입을 하게 되는데, 다면 평가 자체 막상 해보시면은 유기명이나 무기명 또 나눠서 하게 되지만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도 하고, 항목 문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범용적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한계점도 분명히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항목을 자체적으로 만드실 경우에 이 통계학적인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면 평가의 일반적인 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밸런스라는 내용을 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심오피스의 1순위, 2순위 업무 유형, 업무 성향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유형별로 보이는 특징들, 장점과 단점,
10가지씩 해서 총 40가지의 이런 메타밸런스 진단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유형 중에 나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유연함을 발휘한다라는 항목을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면 나는 한 8점 정도를 줬는데 우리 팀원들은 아니지 우리 팀장님은 진짜 유연하지 막 빠르게 대처 잘하시 그러고 한 9점 정도를 줬다라고 하면 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유연함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해당 부분에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일하셔도 될 것 같고 거꾸로 아 나는 실수했을 때 우리 애들 인정 잘하고 잘 보듬어 주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뭐 한 8점을 줬는데 우리 팀원들은 아 우리 팀장님은 이런 거 실수했을 때 엄청 혼내시지라고 하면서 뭐 한 6점 정도 줬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 팀원들에게 조금 더 관대하지 못하고 조금 더 인정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아시면서 행동에 대한 이제 좀 조심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 객관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꿔가는 것 자체가 이제 리더가 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리더 개별 컨설팅을 드릴 때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1대1로 이제 컨설팅을 드리는데 이런 결과 데이터들을 다 놓고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본인 스스로 조금 한번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리더 스스로가 메타인지가 낮으세요. 실제 저희가 이걸 해봤을 때도. 근데 이게 그도 그렇게 뭐 주변에서 항상 우리 뭐 부장님, 뭐 임원님, 이사님, 상무님 다 뭐 최고십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들이 해온 방식 자체가 내가 성공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더 분들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왜냐면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서 보여드리면 또 수긍하시는 게 되게 빠르세요. 이런 리더분들께서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리더분들도 변화가 다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7번째 사례, 리더십 교육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이것도 이제 사실 리더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요거는 우리나라 뭐 이제 순위권에 버금가는 대형 은행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거꾸로 임원들 대상으로 뭔가 좀 새로운 프로그램,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임원분들 정말 대표님부터 최고운 임원 100분에 대해서 모두 검사를 드렸고 그 검사 내역을 단순하게 저희가 DB화되어 있는 1, 2순위 결과 리포트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래프를 개별 분석을 해서 리더 한 분 한 분에 맞는 내용들을 컨설턴트들이 메모를 해서 개별 책자를 만들어 드렸어요. 리더십 북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만들어서 이게 용도가 뭐였냐면 리더분들께서 다른 뭐 직원과 면담하시거나 다른 팀에 가서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평상시 리더분께서 조금 더 개발하셔야 되는 부분들,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 놓았고, 특히나 이렇게 그 은행이 추구하는 이제 조직 문화, 그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리더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업무 성향에 맞추어서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물론 이제 단점을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점을 더 살리는 형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특히 이제 리더십 스타일을 이렇게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컨텐츠화 해가지고 다 이제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궁금할 때 한 번씩 보시라고, 밑에 있는 직원, 나랑 일하는 직원 유형이 뭔지 한번 보면 나는 뭐 친절형 유형인데 우리 밑에 있는 친구가 성과형 친구니까 좀 이렇게 면담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봐야겠구나, 좀 참고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렸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 전 사례에서도 리더가 쉽게 바뀌지 않는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리더분들께서 이제 구성원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뻐하는 팀이 분명히 있거든요. 밑에 여러 개 팀들 중에서 팀장이 이쁘거나 일을 잘하거나 성과가 잘 나와서 이뻐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조금 대면대면한 팀도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팀장님과의 관계가 나랑 잘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그 팀이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뭐 실적에 뭐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분명히 조직과 그룹이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는 조금 낮춰놓고 어려운 조직이라도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나 관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결국 리더가 가장 필요라고 해야 될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위한 사실상 일종의 뭐 가이드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사례들과 콘텐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어보시면서 참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람이 아닌 진단만 가지고 조직에 유용한 컨설팅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는 계열사를 약 한 3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탄탄한 IT 중견 기업이고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IT 시스템이 이제 좀 모든 걸 돌아가게 하고 싶어하는 회사이시기도 하고, 실제 HR 분야나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이런 컨설팅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데 저희에게 좀 숙제를 사실 주셨고,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이라는 게 대부분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회사에 상주하면서 뭐 때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설문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뭐 얼마나 정확할지, 또는 정말 그들이 내리는 이런 문항 자체가 정말 정답일까라는 의구심들을 사실 다들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저희는 진단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나름의 컨설턴트들이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조직 단위, 팀 단위, 전사 단위로는 또 저희가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정말 People Analytics라는 전문적인 영역, HRA라는 전문적인 영역에 도달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저희도 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최고 전문가분께 SOS를 좀 쳤는데,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PA HRA를 이제 전문으로 전공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윤승원 교수님과 이제 그 HR 펌인 HR 디바인 쪽에 저희가 SOS를 쳐가지고 교수님 이러이러한 고민과 니즈가 있는데 이게 혹시 진단과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라고 이제 여쭤봤고, 그럼 설계 단계에서 심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개인 업무 성향과 일반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와 그와 더불어서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혁신에 대한 행동을 확인하는 내용, 직무에 대한 행동을 확인하는 내용, 그리고 그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확인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저희가 나름의 미팅을 좀 갖춰가지고 좀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구성원 전사 대상으로 업무 성향도 진단을 하고, 조직 행동에 대한 내용도 진단을 하고, 회사에서 제공해주시는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합쳐가지고 정말 심도 깊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만 가지고 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의 리포트가 나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고, 저희가 이제 37페이지 정도 분량에 되는 HR 컨설팅 리포트를 제공해드렸는데, 여기 내용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현재 우리 조직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지, 그러면 이 직원들이 많았을 때 회사나 조직은 어떠한 모습을 주로 보이게 되는지, 정말 계열사 한 20개 정도 중에서 어떤 성격 유형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뭐 성격 유형이라든가 업무 유형, 업무 성과에 대해서 이런 학벌이라든가 성별, 나이, 직급, 뭐 근속 연수 이런 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어떤 유형들이 회사 내에서 혁신적인 행동을 하는지, 또는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잘하는지, 아니면 조직 지원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지, 그로 인해서 뭐 결속력이 좋은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라고 제가 딱 드리지 않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조직의 문제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드린 이제 결과 리포트가 이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해당 리포트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좀 기업의 예민한 정보와 고민들을 좀 포함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조직에도 좀 활용이 가능할까요라고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의문이 계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편하게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알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가장 파워풀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볼 거리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면, 회사 내에서는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이런 고민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였었고요. 참고로 이제 그 텍사스 A&M 대학교 윤승원 교수님뿐만 아니라 예전에 구글에서 HR 디렉터도 하시고 카카오 인사총괄 하셨던 황성현 대표님도 저희랑 지금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IT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때로는 저희가 전혀 모르고 아니면 정말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진짜 좀 제대로 해야 되는 영역까지도 다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좀 다양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문제들을 한번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입 사원이 입사해서 1년 이내 퇴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의외로 이런 건 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업무 성과나 집중도나 평상시 소통하는 자세라든지 근태, 뭐 하다못해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 이런 걸 통해서도 확률을 구하는 거는 뭐 실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퇴사 확률이 높으니까 이 직원 교육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실 건가요? 포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퇴사 확률이 높은 신입사원을 이 업무적인 성향이 잘 맞는 팀장과 배치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정말 잘 성장시키는 것이 사실 이 우리들 HR 담당자들의 업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HR과 데이터의 상관관계 그리고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심오피스는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연한 궁금증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서 좀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를 이제 저희는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템 베이직이라는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은 DB화 해놓고 조금 단순화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사람들의 의견이나 반응들을 가지고 머신러닝, 딥러닝 영역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때 내가 고민하고 있는 HR 문제를 뭐 일종의 AI 리포트로 받아보던가 아니면은 뭐 사내 메신저라든가 다양한 협업 툴에 있어서 내가 우리 팀장님과 이야기할 때 우리 팀장님이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좀 조심해야지. 우리 팀장님한테 날씨 얘기 절대 꺼내지 말아야지. 이런 류의 일종의 팁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AI 모듈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앞으로의 미래 그림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심오피스라는 직장인 업무 성향 진단 도구를 지금 개발해서 현재 뭐 2년 가까이 계속해서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학생들 대상의 학습 성향 검사 도구도 이미 1차 개발을 해서 파일럿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내 학습 성향을 검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고 있고, 학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교수자들이 어떻게 가이드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결국 이 학생들이 결국 사회를 나와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일을 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심 커리어라는 이 영역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런 이 학생 시절, 구직 활동 시절, 직장 시절을 통해 가지고 내 개인의 업무 성향이 어떻게 쓰여지고 발전되고 누구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5회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적자원, HRD 컨퍼런스죠. 휴먼 리소스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것도 결국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HR 고민이나 사람 고민들을 저희 심오피스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뭐 다 처음부터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을 조금 더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긴 시간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질문에 대한 Q&A를 조금 케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천수가 가장 높은 질문인데요. 직원들의 성향을 아는 것이 업무 성과랑 바로 연결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네, 저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고요. 다르기도 하고요. 좀 못하거나 싫어하는 일들도 불편한 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데이터 보고 뭐 기록하는 사람들한테 어디 나가서 영업해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할 수 있고 거꾸로 막 밖에서 활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앉아가지고 자료 정리나 해 그러면 그 사람 되게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에 맞춰가지고 잘하는 일을 맡기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업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많은 질문이 검사는 워크숍 할 때 현장에서 바로 하나요? 미리 하나요? 뭐 요거는 다 가능합니다. 뭐 바로
뭐 현장에서 하셔가지고 개인 경험을 바로바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팀워크숍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팀에 대한 분석을 미리 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좀 미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뭐 링크가 전달이 돼서 뭐 모바일이나 PC로 금방금방 이제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도 그 이용 안내 페이지 맨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한 번씩 더 검사해 보시면 맞아 막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개 기업 외에도 생각나는 재밌는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례들은 너무 많긴 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아까 어떤 질문 비슷한 것도 좀 나왔었는데 그냥 재밌는 사례가 아니라 그냥 항상 제가 이런 워크숍을 하고 결과를 워크숍 때 개인 결과를 놓고 분석해드리고 팀장님 앞에 결과 띄워놓고 팀장님 이러시죠, 팀장님 이런 분이시죠 얘기하면 다들 막 우와 하면서 막 점 보는 것 같다고 엄청 소름 돋는다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무슨 저희가 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은 항상 막 그런 피드백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나중에는 온라인 점집을 한번 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추천수 4개 받은 질문이 있네요.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개인의 성향이 업무 배정이나 채용 등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조직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조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양성에서 오는 플러스 요인도 있는지요. 제가 이제 매니지먼트를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10명은 모아놓은 것보다는 차라리 좀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10명을 모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 또 믿고 있고 또 실제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 A급 이렇게 분들이 모여서 하다못해 넷플릭스처럼 최고의 복지와 최고의 연봉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을 때는 당연히 그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거기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사실 절대 낮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형이 비슷하다고 또 거꾸로 커뮤니케이션이 다 좋냐? 똑같은 사람만 모아놓으면 하하호 하다가 또 일이 결과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 성과적인 사람도 있어가지고 일을 막 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뒤에서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포지션에 따른 사람의 구성이 좀 다양하게 있을 때 그 다양한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좋을 때 성과가 잘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한편으로는 그냥 비슷한 사람들만 다 모아놨을 때는 그 유형의 특징에 따라서 성과가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유형 그냥 몇 개 유형이 있는 것보다는 다양성이 있을 때 효과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 다양성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사람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낮고 관계가 좋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전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성향의 직원이 가장 잘 맞으세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참고로 주도형의 긍정형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막 열심히 벌리고 막 엉덩이부터 들썩들썩 움직이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그 와중에도 내가 신나고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제가 일을 열심히 벌려놓으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차분히 앉아가지고 업무 정리를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제 말 잘 듣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편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더로서 부족한 영역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또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잘 맞냐라고 놓고 보면은 친절형 유형이나 긍정형 유형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데 있어서는 성과형 유형이라든지 창조형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할 때는 더 손발이 잘 맞는 거를 저는 이제 많이 확인을 했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HRD 관련 공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 사실 저희도 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아마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잖아요. 정말 직원 하나는 말 그대로 리소스로서 원 오브 댐.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나 업무 성향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가 붙어서 몇 살, 남자, 몇 년 차 이런 거 정도는 확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 조직의 상황이나 현상을 분석할 때는 그런 일반적인 데이터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그냥 직접 이런 유형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유형에 맞춰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라든가 아까 8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설문 문항들을 추가를 했을 때 정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는 뭐 직접적으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뭐 모든 기업의 고민이자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개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네, 워크숍에서 본인들의 성향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점집 오시는 분위기입니다. 네, 점 보는 분위기가 정말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부분은 약점을 극복하세요라기보다는 강점을 살리세요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팀장님 이러시죠 쫙쫙쫙 얘기하고 막 키워드 밑에다 놓으면 막 깔깔깔깔 진짜 터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팀장님부터 정말 이렇게 옷을 벗겨놓고 그 다음부터 팀원들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뭐 사찰 나오셨어요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야 너는 이래서 너가 잘해 못하는 거야, 너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라고 공격을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성향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자세하게 나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게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주로 보여지는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 갑자기 질문이 5개가 훅 됐네요. 네, 좀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워크숍 이후에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지요?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공통적으로 나온 피드백은 정말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확실히 낮아졌다입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팀장님도 팀원들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그냥 팀원들이 팀장 리더들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팀장님들도 리더분들도 팀원들 되게 어려워하시고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원래 실무라든가 일에 치여서 인간적인 관계, 사람의 성향으로 풀어가는 이런 것들을 실제 생각을 해보시지 못하셨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같은 거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 이제 앞에다 놓고 면담 들어가기 전에 그거 한 번씩만 열어보셔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도형 리더 입장에서 저희 뭐 긍정형 직원과 뭐 친절형 직원과 성과형 직원들을 대하는 게 다 똑같을 수 없거든요. 똑같아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결을 드리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네가 이제 대부분 저희의 공통적인 피드백이었고요. 개인이 가진 핵심 역량과 능력이 반영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핵심 역량 분석과 개인 능력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혹 있으실까요? 저희 너무 원하고 바라는 실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객관적인 판단을 드려서 보여드리고 뭐 이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1차적인 해결을 해드리는데, 실제 그분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업무 성향이 좋아졌거나 또는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현 시점에서 이제 체크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 역량, 능력과 이제 성향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업무 성향과 개인적인 성격적인 부분들이 합쳐졌을 때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친구들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맡겼을 때 좀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또 새로운 조직을 좀 이제 잡 매칭하거나 이제 편성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희도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거 질문 주신 분께서 혹시라도 협업 가능한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2개 질문 남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진행이 어려웠던 워크숍 사례도 있었을까요? 크게 공감이 안 돼가지고 워크숍 분위기가 안 좋았거나 이거 이상한데요라고 피드백을 받았던 적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를 들면은 규칙형 뭐 분이라든가 뭐 이런 연구형 이런 분들은요 좀 의심이 많으시거든요. 성격적으로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잘 믿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들어오세요. 이게 얼마나 맞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 보는 듯이 이렇게 훅 훑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참여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결과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 문항을 지금까지 한 6,000명 정도 넘게 진행을 하셨는데 500명 단위, 100명 단위로 꾸준히 통계 검증을 돌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해서 크롬바크 알파 값이라든가 뭐 이제 뭐 KMO 값이 되게 안정적으로 수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초반에 파일럿을 돌리고 완전히 문항을 확
확정 지을 때까지도 한 20번 넘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계속 개선 작업을 거쳤어요. 그리고 통계도 저희 사무실 내부에서 연구원들 통해서 돌리기도 하지만 외부 기관이라든가 외부 전문가분들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뭐 조금 뭐 믿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금 네, 자신하고 있습니다. 진단 분석 이후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단 프로그램으로서는 그런 팀 단위 워크샵 아니면 리더라든가 그런 개인 컨설팅이 있고요. 워크샵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원하시는 바에 맞춰서 커스텀이 사실은 되는 영역이라서요. 네, 고민 있는 것들을 저희랑 같이 나눠서 좀 이제 이니셜 미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가 좀 나와주면 그에 따른 해결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는 회사대로 데이터에 대한 수집 그리고 분석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저희가 또 이제 ITM 베이지 교육연구소라는 또 별도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 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양쪽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이 있는 부분들은 한번 저희한테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발표를 시작하고 딱 1시간이 지났고 저한테 이제 10분이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 세션인데 또 이거 끝까지 1시간 10분 다 채우는 것도 들으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ITM 베이직의 민기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